안녕하세요. 전 영상에서 GTX 노선과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X 바람 타고 급등한 아파트 지금 투자해도 되나? 합리적인 투자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이후에 GTX 정차역 주변의 아파트는 거의 모든 지역이 50에서 90% 수준 급상승하였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서울 도심은 주택 규제가 강한 가운데 가격이 중산층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풍선 효과로 강북과 수도권의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GTX 호재는 이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습니다. 강북과 수도권은 예외 없이 전 지역이 상승하였고 GTX 영향권 지역이 특히 큰 폭의 상승을 하였습니다. 일산의 경우 1기 신도시로서 분당 못지않은 기반 시설이 있었고 교육이나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나 교통 때문에 광남권과의 통행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GTX 때문에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장기간 소요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시세를 폭발을 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서울 도심권과 함께 수도권의 갭이 상당폭 해소가 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에 GTX 주변 아파트의 가격 동향을 노선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정차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로서 가급적 최근의 신규 아파트 위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A노선을 살펴보면은 고향 창릉역에 가까운 원흥지구의 아파트는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킨텍스역 인근 킨텍스원 시티의 경우 15억을 찍었습니다. 파주 운정지구도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남쪽으로 분당과 동탄 지역이 60% 이상 상승하였고 분당 임해동 아파트도 15억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2억 원에서 6억 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C노선은 양주 옥정의 상승률이 78.9%로 가장 높았습니다. 강북의 대표적인 지역인 창동과 광운대 입구역의 인근 아파트도 10억 원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번의 신규 아파트도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청량리 레미안 크레시티는 15억 수준입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늦은 B노선도 많이 올랐지만은 A, C 노선에 비해서는 강도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에요. 중심가를 제외한 외곽 지역은 10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없고 7억 원에서 9억 원 수준이 최고 수준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TX 정차역 인근은 대부분 지역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GTX 지역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리, 런던, 도쿄 등에서는 광역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파리의 경우 도심지역 거주자는 200만 명에 불과하지만 8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파리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직장과 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서 생활권역을 먼 거리로 외연을 확장하기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광역 급행철도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걸렸지만은 30분 안에 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광역급행철도 개설로 도심과 3, 40km 떨어져 있는 신도시도 실제 생활 면에서는 도심지와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철보다는 도심 공간의 외연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경우에
GTX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은 가장 먼저 GTX를 감안하여 투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 인구 감소 추세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도 내성이 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강남이나 마용성 등 중심부와의 가격 차이가 많이 해소된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광진구 등의 30평대 아파트 시세는 15억에서 17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분당이나 일산의 일부 아파트는 15억대입니다. 서울 중심부가 지금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GTX가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부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GTX가 필요한 것인데 그 혜택이 외곽 지역인 수도권에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의 경우는 시내의 주택이 희소성이 있고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곽 신도시로 빠져나갔고 또 광역 급행철도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도 도심의 부동산의 희소성을 염두에 둔다면 자금이 된다면 GTX와 연관이 되는 도심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GTX 호재로 인한 고가 아파트는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의 가격과 비교 대상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추세에 따라서 등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GTX 호재는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GTX 주변의 7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는 아직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동안 가격 상승률이 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리라고 판단됩니다. 서울 중심부에 3, 40분 만에 진입할 수가 있고 가격도 저렴한 아파트라면 얼마든지 실수요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여건과 직장의 출퇴근에 적합하기 때문이고 또 은퇴한 세대 입장에서는 구태여 서울의 비싼 집에 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교통이 불편한 지역까지 이사를 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저가의 GTX 인근 아파트는 여전히 매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실거래가를 조사한 아파트는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은 지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은 A노선은 일산 향동지구, C노선은 광운대 입구역부터 강북 의정부 양주지역, B노선은 송도 별내 호평내, 마석 등이 이러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투자해볼 만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 이외의 주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TX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단독과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만큼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좀 후행을 하죠.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주택 일부의 임대료 수입도 얻고 싶다면은 GTX 주변의 단독과 다가구 주택이나 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GTX 주변이라 도심 출퇴근 수요가 있고 고양과 파주, 양주, 남양주에도 의외로 소규모 기업이나 공장의 근로자들이 많아서 저렴한 가격의 임대 수요가 많습니다. GTX 멀지 않은 지역이라면은 자산 가격 유지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발품을 팔면 얼마든지 투자 및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GTX 개발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최근의 급상승은 충분히 초기 호재를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A노선의 완공은 앞으로 5년 정도가 소요되고 B, C 노선은 최소한 7년 이상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주택가격의 사이클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한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하죠. 지금 입주하면서 GTX의 그 환상적인 편리성을 꿈꾸지만은 현실은 아직도 5년 이상 남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를 진행 속도에 맞춰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 GTX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거리가 있고 2배 정도 비싼 이용 요금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입니다. 배차 간격이 길고 환승이 불편하거나 역산의 이동 거리가 길어 소요시간이 기대치보다 많이 걸린다는 경기연군의 지적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GTX 빨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가 수도권의 베드타운과 서울의 도심을 빠른 속도로 연결하기 때문에 서울 도심이 GTX 주변의 수도권 상권을 빨대처럼 흡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중심가로 나가는 경우는 출근이나 모임을 위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기반을 두는 대형 마트라든지 병원, 학원,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은 구태여 서울 도심으로 나가지 않고 해결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권이 꼭 GTX 주변에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나가는 상권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가 투자는 보다 정확한 분석에 기반하여서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GTX 개설에 대한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